스트레이트는 태광그룹 핵심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주주 명부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명부에는 72명 주주들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들 주소가 모두 똑같습니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61의 1, 바로 태광산업의 본사 주소입니다. 마치 누군가 똑같이 나눠주기라도 한 것처럼 158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49명입니다. 보면 다 장충동 일가 여기에 보면 주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또 주식도 똑같은 것도 많잖아요. 예전에 이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한국생명이나 태광그룹에 뭐 임원했던 직원들도 있고요. 사실은 이호진 전 회장이 선대 회장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차명 주식들입니다. 명부에 이름을 올린 퇴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당시에 주식 받으셨을 때 회장 주식인 거 아셨어요? 그것까지는 몰랐었죠. 우리 사주 배정 받은 거라고. 이 전 회장의 차명 주식에 대해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2019년 4월 태광그룹은 깜짝 발표를 내놓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 주식이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나선 겁니다. 바로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2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재판에서 선처를 바라기 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결과 형이 3년으로 깎인 게 아닌가라고도 저희들은 의심하죠. 드러난 차명 주식 규모는 약 15만 주. 이호진 전 회장이 원래 갖고 있었다고 신고한 태광 주식과 합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차명 주식이 드러나자 공정위는 올해 1월 허위로 주식을 신고한 혐의로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김민영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 공정거래조사부는 이호진 전 회장을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약식으로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차명 주식에 대한 처벌은 벌금 3억 원으로 종결됐습니다. 일반 국민은 벌금 한 500만 원 정도만 넘어가도 검찰이 약식 기소 안 하고 정식 재판 청구를 하거든요. 벌금이 3억이면 상당히 센 건데 이게 지금 첫 번째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재판을 받았으면은 정말 실형도 선고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검찰 단계에서 그냥 재판도 안 넘기고 약식 기소 벌금으로 끝냈으니까 이건 봐주기라고 볼 수도 있죠. 문제는 차명으로 상속받은 주식에 대한 세금입니다.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할 당시 태광산업의 주가는 40만 원 선. 차명으로 상속받은 주식 규모가 당시 시세로만 따져도 6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상속세는 36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선대 회장이 죽으면서 그 주식을 다 자신이 상속받으면은 상당한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속세를 탈세하기 위해서 임직원 이름으로 주식을 이제 돌려서 마치 상속의 재산이 줄어들게 보이게 만들어서 상속세를 탈세하는 경우가 많고, 상속받은 주식을 23년 동안 숨겨왔던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세는 제대로 낸 거냐고 태광그룹에 물었습니다. 태광그룹은 이미 2011년 세무당국에 차명 주식을 신고했고 그때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낸 거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1996년에 태광그룹 선대 회장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로부터 이제 15년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이제 상속세를 과세할 수도 없는 현행법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당시 차명 주식을 신고해 상속세를 다 냈다면 왜 그 시점에 이호진 전 회장 명의로 되돌려 놓지 않았던 걸까? 시민단체들은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계속 피하려던 거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현행법상 상장회사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를 넘어가야 공정위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지 그 감시할 기업을 가리는 기준이
총수 지분율 30%인 겁니다. 예, 자기 지분의 30%를 넘기지 않으려고 태광 이호진 회장 같은 경우는 차명 주식 보유를 그대로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해볼는데 그게 합리적인 거죠. 2019년 차명 주식을 실명화하기 전까지 이호진 전 회장의 태광산업 지분율은 15%에 불과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도 30%에 미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겁니다. 올해 초 공정위가 발표한 조사 자료에도 이 같은 문제가 적시됐습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약 26%에 불과해 사익 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태광그룹은 지난 2018년 정도경영위원회를 만들어 탈법, 위법 경영 활동을 사전에 막고 새로운 기업 문화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차명 주식 관련 의혹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도 경영을 한다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한번 다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로 개선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차명 주식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태광그룹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대주주 지분은 이미 2018년 무상증여로 전부 해소했으며 이후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차명 주식에 대한 세금을 스스로 납부를 했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밝힐 수가 없다. 야, 이거 좀 믿음이 안 가는데요. 네, 이호진 전 회장 측의 주장대로 상속세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과연 36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정말 다 냈냐는 겁니다. 네, 이 상속세가 그만큼 부담이 되니까 그 돈을 좀 아끼려고 차명으로 관리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세금을 거둔 국세청은 뭐라고 합니까? 네,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국세청이라도 좀 시원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이호진 전 회장도 그렇습니다만은 지난달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사법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이 거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석방도 논란이지만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또 다른 편법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무슨 이야기인지를 취재했습니다.